가장 많은 달리기 부상의 1위는 라고 합니다. 잘못해서는 자기 컨디션도 망가지고 다른 부상도 오기 때문에 선수의 생명을 끝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힐패드 증후군이라고 지방 패드가, 그리고 이 병도 이 장경인대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통 많이 발생하는 달리기 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참고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우리나라에 과연 어떠한 달리기 부상이 많은지 많이 찾아봤는데요. 사실 해외 논문이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간 저희 병원에 온 3,000명의 달리기 부상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논문 작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 달리기 부상인지 원인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부상 10개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달리기 부상의 1위는 이제 러너슨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이제 무릎 앞쪽에 애매모호한 앞쪽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짚어보라고 그러면은 잘 못 짚어요. 그냥 대부분 이제 초심자분들, 막 시작하시는 분들, 6개월 미만에 많고 허벅지 근력이 약하신 분들, 무릎이 이렇게 X자다리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X형인 사람들한테도 조금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릎 앞쪽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제일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병 중에 하나예요. 흔한 병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러너슨이 대퇴슬부 동통 증후군은 생각보다 예후가 좋습니다. 달리기 경험이 점진적으로 늘고 허벅지 근력이 강해지고 이제 하루 뛰고 하루나 이틀 쉬면서 점진적으로 달리기를 증가시켜서 달리기랑 친해지면 이 러너슨이는 극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릎 바깥쪽에 이제 예리한 통증을 호소하는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예후가 어떤 분들은 금세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꽤 오래 가는 경우도 많아서 자주 괴롭히기도 합니다. 남성분들한테 호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원인은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의 원인으로 딱 귀결하기는 어려운데 골반이 흔들리는 사람, 불균형이 있는데 이렇게 낙하가 있고 한쪽으로 많이 빠지는 사람들한테 잘 오고, 그리고 내전근이 좀 약하거나 그리고 무릎 자체가 약간 이렇게 O형인 사람들이 잘 와요. 그 이유는 장경인대가 엉덩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 바깥쪽으로 붙는데 오다리일수록 이 장경인대 붙는 길이 많이 길어지게 되죠. 해부학적으로는 이 엉덩이에서 시작해서 무릎에 붙는 게 장경인대거든요. 무릎이 약간 몰린 듯이 뛰는 사람들. 남성분 같은 경우는 근육의 매스 때문에, 여성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 밸런스라든지 다리 힘새 때문에 오는 경우가 좀 많죠. 어떤 분들은 쉽게 잘 낫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강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오고 이거 안 낫는 거 아니에요? 저 못 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토로하는데 이게 복잡한 만큼 또 해결을 잘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면 또 장경인데도 역시 극복은 가능한 질환이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부상은 정강이 부목입니다. 다른 말로 신 스프린트라고 그러죠. 정강이 쪽, 요 앞쪽에 정강이 내측에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제 피로골절, 그러니까 뼈가 이제 부러지는 거, 피로가 누적돼서 부러지는 피로골절하고 반드시 감별이 유효합니다. 정강이 분봉은 이제 체중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마일리지가 좀 많이 누적되면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강이 부목은 이상하게 뛸 수가 있어요. 또 하루 뛰고 며칠 쉬면 또 뛸만 하고 철룩철룩 하면서 뛰기 때문에 계속 고질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정강이 부목이 딱 시작하면 한 3개월 이상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 지금 이제 가을 시즌에 정강이 부목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완주를 목표로 해야지 기록을 욕심내다가는 잘못해서는 자기 컨디션도 망가지고 다른 부상도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이제 후경골 건염입니다. 이 부위는 이 발목 안쪽에 내측의 통증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올라가서 정강이 쪽, 이 위 밑에까지도 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정강이 부목하고 후경골 건염 자체는 이제 후경골 건이 길을 따라서 아픈 거라서 위쪽에 오면 우리 정강이 부목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약간 건 쪽으로 가면 이제 후경골 건염이라고 그러는데, 통계를 내면서 좀 의아했던 게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족저근막염 이런 게 좀 많을 줄 알았는데 후경골 건염이 생각보다 좀 많았다는 점이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보면 저희 병원에 이제 달리기 부상 환자들이 이제 오기 시작할 때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달리기 붐이 시작돼서 열풍이 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카보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카보나를 신기도 했죠. 이 카보나의 반발력, 고반발력을 몸이 받지 못해서 발목 주변에 통증이 잘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후경골건 쪽에 압력이 많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네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게 후경골건염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이제 후경골건염은 조심해야 되는 게, 통증이 있을 때 계속 뛰게 되면 후경골건 자체의 역할이 발의 아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후경골건염이 있을 때 많이 뛰게 되면 건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천적 평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뛰시는 분들 보면 아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면 정말 좌우 아치가 다르고 후천적으로 아치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달리기를 못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통증이 있을 때는 정말로 좀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는 푹 쉬어주시는 거, 그리고 치료를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은 거는 무릎 전면의 통증, 슬개건염인데요. 이제 허벅지 대퇴사두근이 있고 슬개골이 있고, 이제 슬개건이 이제 이 뼈에 경골에 붙죠. 그래서 무릎을 신전 굴곡할 때 정강이를 이어주는 건 부위인데, 이쪽에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점퍼슨이라고 그러죠. 막 뛰는 사람들, 높이 뛰기 선수라든지 농구 선수, 이런 사람들한테 흔히 자주 옵니다. 주법 자체가 막 성큼성큼 뛰고 무릎을 핀 상태로 착지하는 경우에는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나라의 많은 달리기 부상은 이제 햄스트링 손상입니다. 허벅지 후면의 통증인데요. 프로 선수라든지 이제 각종 운동 선수들한테 커리어 엔딩 질환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선수의 생명을 끝낼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부상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근위부, 중간에 있는 실질 손상, 그 다음에 원위부 손상으로 나누는데, 부하의 누적, 그리고 감속할 때, 그리고 속도와 좀 민감한 걸로 되어 있고, 남성분들한테도 흔히 좀 잘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햄스트링 손상은 처음 이제 급성기 때는 이게 완전 파열인지 그냥 근실질의 손상인지를 잘 감별해야 되고, 완전 파열인 경우는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급성기가 지난 다음에 재활치료,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의 밸런스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벅지 운동을 앞쪽은 많이 해도 뒤쪽은 많이 안 하거든요. 달리기 때 생각보다 뒤쪽 근육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상이 오기 때문에, 부상이 생겼을 때는 정말 내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달리기와 함께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상은 이제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이제 아킬레스 건염은 이제 특징적으로 남성분한테 좀 잘 옵니다. 남성분한테 이 장경인대라든지 아킬레스 건염이 잘 오는 게, 근육은 매스는 좋은데 신장 이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죠. 이완을 잘 못하고 딱딱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건이 뼈에 붙는 부위에 자꾸 압력이 높아져서 잘 오죠. 이 지면을 차는 주법, 그리고 착지를 뒤꿈치에서 갑자기 앞쪽 포풋으로 바꾼다든가, 신발의 드랍이 워낙에는 6mm 이상 뒤꿈치가 높은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드랍을 너무 낮춰갖고 이렇게 낮은 신발을 신다 보면 뒤꿈치에 무리가 가서 많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러너의 커리어 엔딩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나 프로 선수 중에서도 아킬레스 건염으로 은퇴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거든요.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건 쪽은 혈류가 좀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아프기 시작할 때는 이제 운동량을 줄이고 적절한 보강 운동, 그리고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덟 번째로 가장 많았던 부상은 이제 발 뒤꿈치 주변의 족저근막염입니다. 뒤꿈치 쪽에는 근막이 이렇게 손가락처럼 붙는데, 근막이 부착 부위에 오는 통증, 아니면 중앙부에도 가끔 오기는 하죠. 근데 이 뒤꿈치 통증은 좀 몇 가지 감별해야 되는데, 이 피로골절하고 힐패드 증후군이라고 지방 패드가 아픈 경우, 그리고 발 안쪽에 족저근막의 통증. 족저근막염은 이제 과체중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면을 너무 차거나, 그리고 너무 앞쪽으로 과도하게 포풋으로 착지하는 경우에 잘 오기도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한번 오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제 자한성 질환으로 2년 내에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만 운동량 줄이고 치료만 잘한다면 완치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대퇴근막 장근염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이 위쪽에, 고관절 위쪽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앞쪽은 이제 대퇴근막 장근이고 뒤쪽은 이제 대둔근하고 가운데는 중둔근이 Y자로 만나서 장경인대를 형성합니다. 근육 자체가 같은데 아래쪽으로 아프면 이제 장경인대염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위쪽으로 아프면 이제 대퇴근막 장근에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주의 깊게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이 많고 그리고 이 병도 이 장경인대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잘 발견하고 대처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번 근육이 큰데 한번 아프면 데미지를 많이 누적 받았다는 거거든요. 오기 전에 전구 증상이 있을 때 잘 치료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한번 아팠다 그러면 스쿼트나 런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몸을 만들어줘야지 재발로부터 몸을 좀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거위발건염인데요. 거위발건염은 무릎 안쪽의 통증입니다. 연골판, 내측의 연골판 파열하고 이 피로골절하고는 반드시 감별을 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휘거나 너무 돌려서 뛰지 않는 그런 자세만 좀 갖춰준다면은 충분히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10가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달리기 부상을 랜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부상은 원인하고 뭐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거는 제가 한번 내용을 하나하나 다뤄볼 예정이고요. 전반전 큰 흐름은 바뀌는 거는 없으니까 한번 자꾸 듣고 반복하면 좀 달리기 부상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